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수학 선행을 앞서 나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듣고 숙제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학원과 인강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럼 선행하는 만큼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행 얼만큼 해야 됩니까? 자, 명확하게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어렵다라는 거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선행일 겁니다. 수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다른 과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수학 선행 중요하긴 합니다. 이미 앞서간 친구들은 뭐 고2 범위까지 나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애는 얼마나 시켜야 되냐, 우리 애는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수학 선행을 앞서 나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돈 낭비,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수많은 학생들은 수학 선행 막 진도 막 빼지만 그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까? 아니죠. 이게 머리의 차이 이런 게 아니고요. 선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선행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는 제대로 된 수학 선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선행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고 공부하는 만큼, 선행하는 만큼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집, 어떤 책, 어떤 강의로 선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학 선행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N회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1학년 과정 몇 번 돌렸어. 방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원에서 내진 숙제, 문제 열심히 풀이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진도 여러 번 빼면 좋은 거고, 좋은 수업 듣고 숙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 누가 많이 빼냐, 어떤 학원 다니고 숙제 얼마나 꼬박꼬박 잘해가느냐, 이런 식으로 수학을 접근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학원도 다니지 말라는 거고 진도도 빼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학의 가장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개념과 문제, 뭘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할 것이냐. 대부분 개념이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공부는 문제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공부하기도 좀 애매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문제는 숙제 따박따박 내주면 그거 열심히 풀면 공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많이 풀이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이 탄탄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문제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유형학습만 하면 어느 정도 성적까지는 커버가 가능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가 않거든요. 자,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면 내가 배웠던 개념 공식을 적재적소에 잘 가져와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개념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행은 어떤 단계입니까? 그래서 처음 이 개념을 다지는 단계예요. 이미 개념을 다 다진 상태라면 뭐 숙제 많이 풀면서 문제 풀어도 좋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구멍난 부분 메꿔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행은 처음 이 개념을 다지는 과정인데, 그때부터 빨리빨리 또는 수많은 문제들 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절대 그 개념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앞서 얘기한 이것들이죠. 수업에 의존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듣고 문제 열심히 풀고 숙제 갖다 내는 거, 그리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도 많이 빨리 빼가지고 몇 번씩 돌리는 거, 이런 행태를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이 개념을 제대로 탄탄하게 다질 수가 없다는 거죠. 수업을 들었습니까? 수업을 들었으면 수업에서 배운 그 개념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선생님처럼 다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풉니까? 내가 앞에서 공부한 개념이 이 문제에 왜
이런 모양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지 그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내가 공부한 개념과 문제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개념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고,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개념과 연결지어서 풀이하는 훈련이 잘 되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심화 문제, 응용 문제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학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학원 수업 듣고 나서 그냥 문제만 드립다 푸는 게 아니라 시켜야 될 게 있어요. 너가 공부한 개념 너 혼자 칠판에서 한번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봐. 그래야 너가 그걸 잘 이해한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풉니까? 네가 풀이한 그 문제에 그 개념과 그 공식이 왜 쓰였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한번 해보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개념과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원과 인강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겁니다. 하나하나 개념을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그 개념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 강의를 들어야 될 거고요. 그냥 드립다 양치기로 숙제 많이 내주는 그런 학원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양치기 하다 보면 수학 성적 조금 오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심한 문제, 어려운 문제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어머님들한테 우리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냥 퍼포먼스 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행 얼만큼 해야 됩니까? 자, 명확하게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딱 1년치만 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 배울 과정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제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개념을 우리 아이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서에 있는 기본 문제들 정도는 문제와 개념을 따박따박 연결시킬 수 있는 정도로 선행을 시키면 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지금 제가 말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려면 1년치 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충 해서 2년, 3년 과정 나갔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도 아무런 기억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카이생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1년치 이하로 선행한 학생들이 60, 70% 됐습니다. 그냥 그만큼 1년치만 제대로 해도 명문대 가는 거 가능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진도 많이 빼는 것보다 깊이 있게 선행을 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수학 기본서, 기본서까지 마련을 하셔야 돼요. 요즘 친구들 보면 대부분 그냥 인강교재 그걸 그냥 기본서 삼아 공부하던데 기본서 한 권 정도는 마련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수업은 한번 끝나면 그냥 땡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인강교재나 수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된 책을 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기본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와 그리고 기본서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된다면 센 문제집의 B단계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만 딱 더 선행에 추가하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나왔던 도형 과목들 도형에 대한 지식이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출제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도 한번 싹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중학교 도형 정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뭐라고요? 수학은 깊이다. 그냥 진도 무작정 빼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수업 듣고 숙제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도보다는 깊이,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깊이 내용을 파고들었느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듣고서 혼자서 내가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많은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개념과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년치 분량만 제대로 선행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 그리고 기본서 여유가 되면 문제집 한 권까지 해서 선행을 하신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잘 따라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학 선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옆집에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친구들 다 이렇게 부실하게 진도만 어설프게 많이 빼고 문제만 많이 풀면서 진짜 실력은 쌓여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 조금 늦었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차근차근 깊이 있게 잘 다진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포자가 되는 일은 없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이제 수준에 따라서 실제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고 어떤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추천을 해드립니다만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강의를 선택하시되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한 교재이냐,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강사이냐,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술된 교재냐, 그리고 문제 해설에서도 개념과 문제의 연결성이 잘 설명된 문제집인가,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문제집 선택, 강의 선택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복잡한 입시, 어머님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앞으로 계속 마련할 테니까 다른 영상들도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